네,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 녹화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숨마 주니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려고 지금 화면을 켰어요. 숨마 주니어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6학년은 비문학 독해를 하는데 단계는 앞에서 지금 공유되고 있는 5개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정독, 쭉 읽어보고, 뭐 정독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 문단을 확인하고 단어를 체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체크한 단어를 이용해서 중심 문장을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중심 문장이 딱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체크했던 단어와 중심 문장을 잘 가장 중요한 문장을 잘 응용해서 재요약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까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그냥 대충 잡아놨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 이 선생님이 말하죠. 중심, 이제 주석을 달으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중심하자나 핵심 내용 등에는 뭐 표시를 해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 표시를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지금 표시를 하는 능력이 뭐 좋다, 나쁘다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계속 반복 훈련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거를 만약에 정독을 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정독은 뭐냐? 생각하지 않은 죄를 정독을 하게 되면 총 몇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실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분 글들은 세 문단, 네 문단, 다섯 문단으로 된 글이 이 순마 주니어 책에는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도 구조화된 글을 많이 실어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요. 단 약간 그 이야기 글에 가까운 글들은 중심 문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확대해서 이제 첫 번째 쓱 읽어본다고 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아이히만은 아주 성실한 독일의 관료였다. 그는 주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구별하여 모으고 기차에 실어서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는 주어진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비참하게 죽어갔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하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면 아이히만,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이걸 보충해주는 문장이죠. 그는 주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까지만 들어보면 우리는 아이히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뒷문장부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그에게 맡겨진 일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을 구별해 모으고 기차에 실어서 이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하지만 요 아이만을 다시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 문단을 읽어보니까 잠시만요. 이 문단을 읽어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죄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보통 첫 번째 문단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특정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자,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알아보죠.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아이히만은 아이히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료였어요.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최선을 어디에 쏟아부었냐?
훈련하는 게 뭐냐? 여기서 필요한 낱말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I만 보기를 관료 성실하였지만 그 성실감 죄책감이 없고 성실하였지만 그거를 그 일을 하는 게 유대인을 포로수용소로 보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사람은 이걸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이만은 유대인들을 포로수용소로 보내는데 죄책감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고 문장으로 우리가 재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문단으로 넘어가면 16년간 추적 끝에 그죠.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냅둘 수가 없으니까 16년간 추적 끝에 체포된 아이만은 1961년 그렇죠. 우리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는 어떤 인간도 죽인 적이 없으며 단지 포로수용소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윗사람의 명령을 받았을 뿐이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있다는 아이만의 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 정말 죄가 없을 나오는데 이거에서는 없을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주기 때문에 여기가 이야기가 서론, 처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을 뉘우칠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아이만은 아이만은 뭐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걸 정말 죄가 없을까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요약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이만은 체포되었지만 그죠? 재판에서 자기는 죄가 윗사람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요약. 자, 그럼 다시 위로 넘어가. 제목하고 연관이 되죠. 생각하지 않은 죄. 아, 자기는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구분해서 문단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할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이런 다음번 문제 푸는 방법은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 독해를 통해서 사실을 찾아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를 적절한, 이건 2번 문제처럼 의미를 찾아내는 거, 추론하는 능력. 이런 두 가지의 보통 질문을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